안녕하세요, 랜선아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건요, 조금 껄끄러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개인적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이거 뭐야? 라고 하는 게 바로 메시지 피싱이었죠. 지금 뭐 저도 이제 간단히 조사를 해봤는데요. 연간에 이제 각종 피싱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1,000억이 넘고 있고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방식 자체가 너무 고도화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런 피싱 사고를 좀 예방할 수 있을지 좀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은요, 보이스피싱을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전화를 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피싱 사기 사건인데요. 요즘에는 검사 사칭으로 전화 거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나 검사 누군데?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당신 봐주는 거니까 나한테 개인정보 이렇게 알려주면 내가 조용히 처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일단은 사건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건 번호를 달라고 하세요. 이젠 그 사건 번호를 입력을 해서 내가 이 사건이 정말 해당되는 게 맞는지 문의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금전의 송금이나 이동이나 계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도 없고요. 사건에 대해서 비밀 유지에 대한 조건을 강제할 수도 없어요. 비밀을 할 테니 너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라. 너 그거 얘기를 안 하면 내가 너 봐줄 텐데 이거 얘기하면은 못 봐준다. 절대로 검사들은 나의 사건을 가지고 청탁을 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하도 난리죠. TV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그런 걸 믿으시면 안 되고요. 항상 나는 내가 뭔가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으면 확인할 권리는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담당 검사의 신분증 또는 뭐 영장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뭐 문자로 보내라고 하거나 아니면 해당 기관의 검찰청에 직접 전해서 확인도 할 수 있고요. 추가로 대부분 경찰 또는 검찰청으로 와야 하는데 내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전화로 수사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무조건 방문하겠다고 하세요. 이게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면요, 이제 대면 수사가 원칙인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화로 그냥 이렇게 임의 수사를 한다 그러면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정당한 영장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할 수 있거든요. 나의 개인정보를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알고 있다라는 건 내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마음대로 그들이 활용한다면 그건 사찰이거나 개인정보의 무단 도용이겠죠. 그러니까 나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취지와 나의 거기서 어떠한 부분이 연루가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방문을 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시면요, 그냥 방문하시면 됩니다. 뭐 무서울 거 없잖아요.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게 없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서 내 이름으로 뭔가 범죄가 발생했다?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요즘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네, 방문할게요 라고 하시면 보이스피싱에서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이스피싱 두 번째는요, 가족 사고, 뭐 납치 관련, 요즘에 이제 이런 걸 너무 이제 뻔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검사 사칭을 많이 하는데, 이랬을 경우에는요, 그냥 뭐 누구 어머니 맞으시죠? 라고 이렇게 뭐 물어보시면 일단 전화를 끊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요, 누구누구 씨 번호 맞나요? 누구누구 부모님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전화가 있으면요, 내가 누군지 절대 밝히지 마시고요,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거기에서 누구누구 씨 아니세요? 누구누구 씨 부모님 아니세요? 라고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게 높은 확률로 피싱일 확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되게 오랫동안 고객응대와 관련된 교육을 했었는데요, 무조건 나는 이 고객님에게 전화한 이유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뭔가 영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고객의 현재 처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이 나에 대한 반감을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고객님, 저는 어디에 누구인데요, 무엇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라는 게 대부분의 CS 회사들의 원칙이고 그게 규칙입니다. 근데 누구누구 마시죠? 라고 물어본다는 건 이 사람이 나에게 그런 목적이 아닌 상태로 전화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저희 어머니께서 겪었던 문자 사기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에 해외 구매 결제 승인 완료, 승인 코드 7땡땡4 KRW 95만 9천원 고객센터 뭐뭐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자 오면은 99.9%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저희 어머니도 이 문자를 저한테 보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어디서 느꼈냐면요, 첫 번째로는 발신 번호가 해외인데 고객센터
고객센터는 국내예요. 이게 일단 첫 번째로 말이 안 됩니다. 고객센터가 국내에 있는데 결제를 해외에서 했다라는 거는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 결제를 한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무서워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내가 해외에서 뭔가 도용돼서 결제가 된 게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카드 구매잖아요.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외 겸용카드가 아니면 절대 해외에서 결제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페이팔이라던가 뭐 스트라이프라던가 다양한 해외 결제 그런 솔루션들, 이제 뭐 피지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 중에도 해외 결제를 했을 때 국내 카드가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내가 이걸 다 뚫고 해외 결제가 됐는데 고객센터가 한국에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요즘엔 직구도 한국에서 해요. 로켓 직구 해보신 적 있으세요? 쿠팡에서도 직구를 하고요. 그러면 결제는 쿠팡에서 되지 미국에 있는 회사에 결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거의 99.9% 메시지 피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객센터 번호와 그 결제된 번호가 다르다면 이거는 항상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통장 결제, 가상계좌 결제 이런 거는 내가 직접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절대 구매가 안 되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더더욱 속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카드는 이제 몰래 결제된다라는 요만큼이라도 내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요. 누가 내 통장에 접근을 해서 돈을 맘대로 송금했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겠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들 큰일 나겠죠.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카드 결제 승인 코드가 정말 길어요. 알파벳도 섞여 있고요. 숫자도 섞여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찍기 전에 지금 저희 회사에 있는 결제 내역을 한번 봤는데 거의 한 24자리인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승인 코드가 4자리 나오잖아요. 카드 결제 승인 코드가 4자리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셔도 나 혼자만 해도 하루에 카드를 한 3-4번 긁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카드를 다 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에도 막 수천 건, 수만 건, 수억 건이 거래가 될 거잖아요. 뭐든지 거래가 되려면 이 거래에 대한 코드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있는 것처럼 이 거래에는 요 금액이 어떤 회사에 얼마가 결제되었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컴퓨터에서 슉슉슉슉 돌아다녀서 자동으로 전산 처리를 할 거니까 이런 수억 건을 처리하려면 절대로 승인 코드가 4자리일 수는 없겠죠. 4자리의 최대 치수는 9,999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절대 사기입니다. 요즘에 되게 많이 일어나는 사기 중에 이 메신저 피싱이라는 게 있는데요. 카톡으로 자녀 또는 뭐 지인, 가족을 사칭해서 엄마는 핸드폰 망가졌는데 지금 뭐 친구 걸로 보내고 있어. 휴대폰이 망가져서 휴대폰 새로 개통해야 되는데 신분증이 없으니까 엄마 신분증 좀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줘. 아니면 뭐 엄마로 대리 결제해야 되니까 엄마 신분증 좀 보내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꼭 전화로 확인을 하세요. 카톡이라고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요즘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 사람이 이미 뭔가 사칭을 했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카톡에 들어가서 그 카톡인 사진을 그대로 capture해서 똑같이 만들더라고요. 이 카톡 프로필을.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신분증 아니면은 뭐 나의 뭐 중요한 정보, 현금 금전 이런 거는 전화로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어머니들이 많이 속으신대요. 엄마 나 지금 아픈데 라는 그런 뭔가 모성애 자극하는 그런 단어 때문에 갑자기 이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런 거에 또 속으면 얼마나 가족들이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단어에 움찔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다시 차근차근히 확인해보는 단계를 거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 뭐 택배 수령, 송금 확인 이런 게 오면은 꼭 해당 은행, 뭐 쇼핑몰 홈페이지, 우체국 등에 직접 로그인하던가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좋고요. 여기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피싱 사기에 걸려들 수 있으니까요. 보통 이런 중대한 상황이라면 뭐 공식 ARS나 뭐 담당자 직통번호나 이런 게 꼭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사고가 났다라는 거니까요. 꼭 이제 그런 데로 확인하시면 좋고요. 요즘에 많이 생긴 또 사기 중에 하나인데 중고거래 사기 있잖아요. 요것도 좀 잠깐 알려드릴게요. 중고거래 사기는 이 중고거래가 안심거래가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안심거래 사이트를 똑같이 만든 가짜 사이트를 이게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사기치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페이지를 보통 보내면 사람들이 네이버나 이제 다음이나 이런 데 있는 안전거래 페이지를 많이들 보내시더라고요. 인터넷을 딱 캐셨을 때 그 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왼쪽 위에 이제 www.naver.com 이렇게 있는 그 주소록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보안 마크처럼 왼쪽에 자물쇠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물쇠 마크가 있어야지만 이게 오피셜 페이지거든요. 공식 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사기 페이지니까 요 자물쇠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데에서 카드 결제가 거의 안 돼요. 왜냐면 카드 결제를 하려면 되게 복잡해요. 이니시스라던가 아니면 뭐 토스라던가 이런 데에 또 내가 등록을 해야 되고요. 등록한 다음에 보증보험도 들어야 되고요. 이러니까 당연히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금융적으로 내가 보증받을 만한 그런 신원? 그런 게 없겠죠. 네. 그러니까 사기를 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조건 현금 계좌 이체를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사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뭐 링크를 보내는 주소, 그러니까 즉 이젠 그 사람이 보내는 안전결제 페이지 자물쇠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이상한 것도 있어요. naver.com이 네이버인데 naver.com이나 naver 뭐 이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주소로 장난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허위 물품으로 사기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근데 너무 뻔해요. 내가 뭐 이거 직거래하고 싶은데요 라고 물어보면 저 원래 집이 서울인데 갑자기 지방에 출장 가서요. 이게 제가 집은 여기인데 부모님이 물건 갖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건 사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중고거래 하려면 무조건 직거래밖에 안 합니다. 마음 쓰고 막 이제 그러는 거 속상하니까 그냥 직거래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요. 그리고 몇 천 원, 몇만 원 꼭 싸게 내고 하려다가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확실히 직접 만나보시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 너무 요즘 하도 사기꾼들이 많아서 인터넷 쇼핑몰 사기가 있어요. 이건 쿠팡, G마켓, 11번가, 네이버 등등등 어디에나 있는 건데요. 분명히 정상적인 쿠팡에 등록되는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가 100만 원인데 얘는 75만 원이래요. 그래서 살려고 딱 들어가서 결제까지 다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문자나 전화가 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LG 공식 무슨 대리점에 뭐 누구인데요. 그거 결제하셨죠? 그러면 이게 지금 너무 이게 싸니까 주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기가 지금 못 드리는데 이거 지금 취소하시고 현금 입금하시면 제가 좀 빨리 보내드릴 수 있는데 현금으로 한번 바꿔서 입금해 주실래요? 제가 특별히 해드리는 거예요. 100% 사기입니다. 절대로.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사셨을 때 탈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시면요, 이 나중에 막 AS라던가 이런 거에 문제 생길 수가 있고요. 공장에서 반품 들어온 거나 이런 걸 빼서 파는 나쁜 허위 경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절대 쿠팡에서도 11번가에서도 네이버에서도 몇 번이고 공지가 올랐었거든요. 절대 우리 홈페이지에서 현금으로 교환해서 결제하게 되면 빠른 배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절대 하지 말아라. 사기다 라고 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절대로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 빨리 받고 싶으면 현금 결제라. 두 번째, 내가 이마트 어느 지점에 누군데 홈플러스 어느 지점에 있는데 이거 이렇게 쌓여있는 거 내가 뒤로 빼주는 거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미 전산으로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사기치다가 걸려서 그 횡령으로 걸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넷이나 이제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제 다양한 사기나 아니면 피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것 때문에 저한테 자주 문자나 카톡을 보내세요. 뭐 이런 거 가짜지, 사기지, 이런 전화 받았는데 별일 없지, 이런 게 있으니까요. 항상 조심하시고 자녀분들한테 또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사기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살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랜선 아들이었습니다.